안녕하세요. 심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시간에는 총 4부작으로 그 문파 권력이라고 하는, 이 문파라고 돼 있지만 사실 문빠죠. 그냥 빠순이들입니다. 그냥 빠순이들. 이 빠순이들이 많이 모였구만. 아, 이거 안 되네. 아, 좀 목이 좀 가라앉아가지고 이거 안 돼. 이회창 씨, 안녕하십니까 이회창 씨는 잘 안 됩니다. 이회창 씨 잘하는 거는 박명수 씨고요. 저는 뭐 문재인 씨나 안철수 씨 이런 거 잘합니다. 바순이들이 많이 모였네요. 호호호호호. 바순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호호호. 라든지 빠순이 분들이 많이 모이셨네요.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라든지 뭐 이런 아주 짧은 거. 저는 뭐 김용민 씨처럼 그렇게 성대모사에 능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짧은 거 정도만 할 수 있고요. 물론 이걸 듣고 하나도 안 비슷하다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뭐 후원을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 좀 더 비슷하게 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 뭘 더 하겠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스미더스 니가 유튜브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야,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시는 분들 말고 제가 어떻게 방송을 만들고 하는지를 아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 지인분들이 야, 어떻게 마이크 하나만 딸랑 가지고, 그것도 한 25,000원짜리 마이크 하나만 달랑 가지고 방송을 저렇게 만드냐, 편집도 없지 않냐. 게다가 OBS 스튜디오라고 이게 이제 이 화면을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이겁니다. 이게 OBS 스튜디오인데 이게 이제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무료 공짜거든요. 다운받아 쓰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를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뜨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녹화 버튼, 그러니까 설정을 해가지고 오디오 설정만 하고 녹화만 누르면 이 화면이, 이쪽 화면이 이제 그대로 뜨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물론 이제 듀얼 모니터니까 이걸 쓰는 게 좀 편하긴 한데, 하여튼 이거 가지고 녹화를 해서 그냥 그대로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리거든요. 사이사이에 뭐 물 마시는 소리나 이런 거 들어가고. 제가 지금 둥글레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둥글레차가 몸에 좋습니다. 몸에 좋을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물처럼 마셔도 되는 차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보리차, 옥수수차, 옥수수 수염차는 아닙니다. 옥수수차, 보리차, 그 다음에 둥글레차, 그 다음에 결명자차. 이 네 종류는 물 대용으로 마셔도 아무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많이 복용할 경우에는 신장이나 뭐 간에 이상을 준다든지 위에 어떤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특정 성분들이 꽤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둥그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잡소리 그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문파 권력, 전투력을 갖춘 문지킴이 진격, 여당 지도부터 떤다 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에서 이제 특집을 하나 냈습니다. 근데 내고 나니까 반응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2부, 3부, 4부, 4부작에 걸쳐서 이런 어떤 홀리건 정치, 전 이걸 훌리건 정치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정치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을 붙일 만한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 학위가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박사, 예를 들어서 뭐 도쿄대 같은 데서 박사 수료하고 오셨다든지, 또는 뭐 독일에 유학 가셔가지고 박사 수료만 하고 오셨다든지. 이래서 사실 수료라는 거는 뭐냐면 정규 수업을 다 듣고, 그러니까 코스웍을 마친 걸 말하는 거예요. 수업을 다 들었는데 논문만 안 쓴 거예요. 논문을 써서 이 심사를 받고 통과가 돼야 학위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박사학위 논문을 아직 못 쓴 겁니다. 또는 썼는데 지도교수가 야, 이걸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새로 쓰라고 했거나, 어쨌든 마무리를 못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료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 증명서라는 게 발급을 해줘요, 한국에서는. 그것도 참 웃긴 건데, 졸업을 해야, 졸업이라는 걸 해야 졸업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수료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석사 과정을 다 밟고 논문까지 써야 완료가 되고 석사 학위가 나오는 거고, 박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수료는 그냥 하다가 중간에 끝낸 거예요. 그냥 수업만 다 듣고, 그 연구 학기를 거치지 않고 수업 학기만 다 듣고 강의만 듣고 그냥 이렇게 듣고, 뭐 그게 B를 받든 C를 받든 어쨌든 그것만 다 들은 걸 말하는 거죠. 종합시험 뭐 쳤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저 사람 박사 수료다 이런 게 없습니다. 박사 학위가 없으면 그냥 석사입니다. 최종 학력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대학을 다니고 계신다면, 대학을 다니다가 에이 때려치우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학 중퇴가 아니고요, 그냥 고졸이에요. 학력이. 이 학업의 세상은 그렇게 냉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뭐 무슨 졸업장을 따오든 국내에서 하든 어쨌든 수료는 의미가 없는 거다. 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치, 학자. 제가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훌리건 정치라고 붙일 수 있는데, 그 수료를 하신 분들, 예를 들어 석사분들, 이런 분들은 학자는 아니거든요. 학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학회 같은 데 가입하셔도 일정 직위 이상 못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한국국제정치학회 교육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석사들은 교육이사를 못합니다. 박사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가 주요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구 책임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임연구원도 간신히 딸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잘 못해요, 그런 거. 석사들은. 하지만 박사는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제가 이제 박사 하니까 진짜 빈정상한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박사가 많겠습니까? 석사가 많겠습니까? 학사가 많겠습니까? 박사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약간 반발심 같은 게 있는 걸 저도 압니다. 진짜 졸라 잘난 척하네. 이런. 근데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제가 유일하게 가진 게 박사 학위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국정원에 지원했다가 면접까지 통과하고 무슨 석연찮은 이유에서 떨어졌다고. 면접까지 통과했는데 그 다음엔 신원조회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불합격이야. 왜냐면 제가 거기 내부에 계신 분한테 좀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면접 다 잘 받고 이러면은 거의 그냥 한 발 들이민 거야. 첫 발짝 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가 보다. 이제는 SNS도 정리하고, 신변을 정리하고, 이제는 이제 어둠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합격. 이래가지고, 내가 좀, 딱 이틀 정도, 근데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이틀 정도 힘들었고, 이틀 만에 이제 멘탈을 회복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원하던 워너비 직장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한테 남아있는 거는 그냥 박사 학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아있는 이 최대의 강점, 이걸 여러분한테 과시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뭘 자랑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돌팔매지 사느라 왕이 됐습니다. 다윗한테 있는 거는 그냥 돌밖에 없던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건 박사 학위증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고가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용한테 있는 건 돈밖에 없잖아요. 스미다스한테 있는 건 박사 학위밖에 없다니까. 지가 지 장점 가지고 방송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되나. 내가 얼마나 이 마음이 약하고 열인데. 내가 어떻게 땄는데 이거를. 아무튼. 저는 이제 훌리건 정치라고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치, 아직 그게 결론이 안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석사나 학사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훌리건 정치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일반인들의 그냥 잡다한, 그냥 장삼이사의 그런, 트위터에 쓰는 그런 얘기고요. 박사 학위가 있는 정치학 박사 학위가 있는 제가 이런 현상을 갖다가 훌리건 정치라고 하면, 이거는 소수 의견이 됩니다. 소수 의견.
소수 학설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학자니까. 공인받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공인받은 학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문파. 이거 듣는 사람 얼마 없을 것 같은데, 기분 나빠가지고 벌써 다 나가겠네. 아무튼 이제 문파 권력에 대해서 지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뭐, 이게 문파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문파라 그러면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합리적이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진짜, 도대체 추미애고 윤미향이 도대체 왜 저래? 라고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상식적인 분들이. 근데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무조건 두둔하는 거. 그러니까 문재인이 했다 그러면, 그냥 문재인이 쌍욕을 했어도 두둔하는 거. 이거는 사실, 그냥 이거는 사생팬이에요. 사생팬이지. 이거는 자기가 지키고 싶은 그 아이돌을, 우상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스토커예요. 근데 그 숫자가 지금 많은 거지. 한 2,000명 정도, 3,000명 정도. 그래서 이제 이해찬 대표는 그걸 2,000파라고 불렀습니다. 2,000파. 왜냐면 2,000명밖에 안 된다, 저것들.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좀 길게 분석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분들하고 분란이 좀 있거든요. 분란이 좀 있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저하고 이제 직접 분란이 있는 그 몇 분은 보니까 그쪽에 이제 핵심이시더라고요, 핵심.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핵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되는 분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얘들의 정체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얘들에 대한 이제 어떤 전략이라든지 어떤 앞으로 향후 대응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기사를 쭉 훑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보자 이거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보고 나면 저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다시 안 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지금 처음 읽어본다 라는 생각으로, 처음 읽어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보는, 과연 이런 집단인가, 이게 정상적인 현상인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험은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고요. 김상욱 하이플래너의 연락처는, 이 연락처가 이게 자꾸 010-9067-8054. 보험이 필요하면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에게 문의하시고요. 칼이 필요하다면, 사람은 보험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됩니다. 칼이 필요하다면 트위터 황야의 1위 데볼프 그분에게 DM을 보내십시오. 뭐 댓글을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문하고 어떻게 받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문파 권력 일부 전투력 갖춘 문지킴이 진격. 사실 이게 전부 다 이제 전쟁 용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만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쭉 보죠. 이 새끼가 누구냐면은 시사타파 TV의 이종원이라는 이제 대표입니다. 이종원 씨고요. 이 양반이 조국 집회 뭐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소위 개국본의 본부장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방송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 스타일의 어떤 강연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제 보험사, 보험 아줌마들 앉혀놓고 교육하는 보험회사 어떤 지점장이나 아니면은 뭐 투자 상담하는 사람 또는 이제 복덕방 아저씨 같이 반말을 해요. 아니야, 이렇잖아, 이걸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푸시를 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 이건 이제 아마 테일러메이드가 팬텀이 가는 그 골프 모자거든. 늘 이 모자를 쓰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양아인데 왜냐면 이제 이 범죄자 조국을 두둔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해서 이제 돈을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금을 또 제대로 관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제 김호준 씨가 얘를 상당히 또 띄워주고 있죠. 제가 가장 극혐하는 형태의 방송 형태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막
무슨 뭐냐 이거 여기 ARS 정기회원 ARS 번호, 계좌회원 국민은행 계좌번호,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게 그냥 구걸이거든요. 구걸.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얘기 해주고 옆에 부흥대회하고 위에 돈 내세요 라고 하는 전형적인 기독교 방송이나 불교 방송에서 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교 방송은 아니구나. 그냥 기독교 방송이라고 합시다. 적을 하나만 둬야지. 불교 방송 죄송합니다. 저도 불교입니다. 그냥 그 천주교나 천주교나 불교는 이런 짓 안 하는데 기독교만 이런 짓을 하고 있죠. 뭐 홈쇼핑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추미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부터 우리 모두 추미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난해 조국 수호 촛불 집회를 주도한 개싸움 국민운동 본부 이정원 대표가 지난 9일 밤에 본인 유튜브 방송 시사타파 TV에서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이날 추미애가 무너지면 검찰개혁 날아가고 결국 문재인 정부 위기로 간다며 우리가 추미애다 해시태그 달기 운동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댓글 공세는 곧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날 방송 채팅창과 다음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 채팅창은 우리가 추미애다 구호로 도배가 됐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도 우리가 추미애다는 줄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당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보세요. 메시지를. 추미애가 무너지면 검찰개혁 날아가고 결국 문재인 정부 위기로 간다. 이거 진짜 머리 나쁜 아줌마들이 그냥 받아들이기 딱 좋은 딱 정제된 메시지거든요. 머리 나쁜 아줌마 말고 그냥 머리 나쁜 아줌마 아저씨라고 합시다. 머리 나쁜 인간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딱 진짜 밑도 끝도 없고 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사실관계가 다 틀렸는데 그냥 추미애 다운되면 검찰개혁 날아가고 문재인 정부 위기. 검찰개혁이 유지가 돼야 추미애가 검찰을 계속 압박을 해야 문재인 정부가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리냐? 문재인 정부가 옵티머스나 라임으로 헤쳐먹은 게 워낙 많은데 추미애가 검찰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검찰이 마음껏 수사를 할 테고 그럼 문재인 정부는 바로 끝장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섞어서 하시네요. 물론 이분은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이게 이런 얘기밖에 더 돼요? 여튼 도배가 됐고 지지층이 결집하자 당 지도부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했다. 안 그러면 욕을 쳐먹거든요. 11일 최고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 3명이 모든 의혹은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며 야당 성토에 나섰고 14일 회의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낙연 씨 복사기는 왜 받아가지고 당 안팎에서는 문파가 소극적이던 당 지도부를 견인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문파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 이렇게 이 분석이 나오면 이 인간은 또 흐뭇해가지고 야 내가 어둠에 당 대표야 막 이딴 소리 하고 다니겠죠. 술 처먹으면서. 팬클럽을 넘어 이제는 당 주류다. 여당의 주류다 이거죠. 문파는 문 대통령 열성 지지층을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다. 보통 반대쪽에서는 대깨문 또는 이제 문파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온라인 팬클럽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최근에는 SNS에서 개별 활동을 하는 사람부터 문파 유튜브 방송 청취자까지 다양하다. 클리앙이나 루리앱 같은 사이트도 문파의 대표적인 활동 공간으로 꼽힌다. 이거 완전 쓰레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그 사람을 와서 댓글로 그냥 다구리를 까는데 아우 이 클리앙이 진짜 아무튼 이들 상당수는 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15년 말 벌어진 문재인 구하기 10만 당원 운동 이후 민주당 권리 당원이 됐다. 이때가 사실 홍위병의 출발이죠. 문재인 구하기. 이게 뭔 짓거리를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이 돈 없는 진짜 거지 새끼들이 10만 당원 해가지고 여기서 당비 뽑으려고 했다가 지금 완전히 덜미 잡힌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그겁니다. 그 국민TV 사태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민TV가 주인 없는 방송 하겠다고 그 협동조합 형태로 했잖아요. 나중에 그 조합원들이 야 뭐 방송을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하냐 화끈하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멱살 잡고 나중에 엉망진창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명만 있으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10만 명이 주인이면 이거는 그냥 아사리 판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전형적인 아테네, 플라톤이 얘기했던 전형적인 중우 정치가 여기서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만약에 이런 분석 능력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추종하고 계속 문재인 대통령 쉴드만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게 소문이 좀 나. 그러면 제 방송 구독자가 10만 명 넘어가는 거는 벌써 몇 달 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더러운 돈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런 더러운 돈 벌겠다고 방송을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음란 방송을 하고 말지. 그게 오히려 차라리 음란물을 팔고 음란 방송을 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게 오히려 이 정치적으로는 마음이 더 깨끗해요. 개인 사업을 하는 김모 씨, 37세 여성, 역시 2015년에 입당한 문파다. 김 씨는 그 당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을 보고 의견을 내려면 당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37세 김모 씨가 아마 김격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김격쿨 나이가 딱 이 37, 8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다른 권리당원 신모 씨 역시 안철수 전 의원이 탈당하는 걸 보고 문 대통령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입당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안철수가 탈당하는데 왜 문재인을 지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일단 넘어갑시다. 저는 스미더스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흩어져 있다 보니 문파의 인적 구성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만 지난해 1월 국회의원회관에 1200명이 모인 문파 라이브 에이드 행사 이게 이제 라이브 에이드가 아시다시피 퀸 그거 행사를 갖다가 얘들이 이제 권순옥 씨가 이때 퀸이 되게 퀸 무슨 라이브 에이드 위아더 챔피언 그 실황 중계가 항상 하니까 저 영화 하여튼 그걸 베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문파 라이브 에이드에 하여튼 행사에 참석한 한 권리당원 연령대는 3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했지만 정치적인 행사치고는 40, 50대 여성 비율이 높았다고 전했다. 그게 대부분 40, 50대 여성들입니다. 이 양반들이 누구냐 하면 보통 그 정당 찌끄레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맘카페, 왜냐면 이제 정부에서 올해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맘카페 쪽에 이제 이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맘카페 좀 괜찮은 맘카페들은 하나당 3천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해 주습니다. 무슨 용역사업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돈 받은 양반들 일단 돈을 받았으니 충성을 다해야겠죠. 그 다음에 옛날부터 민주당에 찌끄레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시의원에 나가봐야지, 또는 우리 아파트 부녀회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동 대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시의원 나가서 그렇게 하다가 좀 더 정치적인 꿈을 키워봐야지, 이런 아줌마들, 그리고 학교 위원장 나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특정 성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서초 집회 할 때도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70에서 80% 가까이가 그냥 40, 50대 아줌마들입니다. 그런 양반들이 와서 조국 수호를 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저게 전형적인 팬덤 문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X세대 구성원들이 나이가 지금 들어가지고 한 15년에서 20년 들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H.O.T나 이런 애들 응원하던, 잭스키스 응원하던 그 팬덤 문화가 그대로 여기 지금 적용되고 있다. 조국이나 문재인 잘생겼기 때문에. 잘생긴 정치인한테 그러는 거지, 누가 윤미향 구하자고 지금 그럽니까? 아니면 박주민이 응원한다고 지금 누가 모여서 팬덤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다 잘생긴 새끼들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낯짝 보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 얘기를 작년에 제가 썼더니 저기 여혐 발언한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세요. 안 그러냐고. 사실이라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찌끄레기 지방, 이건 자한당도 마찬가지인데, 선거철에 나와서 춤추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선거운동하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 아줌마들이 이 양반들이에요. 용돈 받는, 좀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용돈 받고 그냥 거기서 춤이나 추든지 이런 거 하는 걸로 빠지는 거고, 아니면 이제 조금 젊으면 무슨 정치하는 엄마들이 가입한다든지 민원회에 가입한다든지 시민단체 운동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용대가리 한번 돼보려고 하는 양반들이라고요. 그런 양반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무슨 용인의 뜨개질 모임, 어디 무슨 자수 모임 이런 걸로 모여가지고 실제로 활동하는 거는 정당의 주요한 정치 행사 했을 때 가서
거기서 뭐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소위 대의원, 당원 이런 거 다 하면서 뭐 전당대회 같은 거 할 때 그 내가 저 3,000명 분의 전화번호 같은 걸 모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모임을 만약에 뜨개질 모임을 한다 그러면 거기 가입돼 있는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핸드폰 번호 한 1,000개, 뭐 한 몇백 개 이런 거 모아가지고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나중에 민주당에서 대국민 뭐 투표나 뭐 대국민 뭐 설문조사 할 때 그 핸드폰 번호가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그 핸드폰 번호가 베이스로 사용이 됩니다. 아줌마들 핸드폰 번호를 갖다 줬으니 성향은 아줌마들 성향이 대부분 나올 수밖에 없죠. 설문조사 성향은 뭐 그렇게 왜곡이 돼 가는 건데 하여튼 그 대부분의 계층이 이런 계층인 겁니다. 용돈을 받기도 하고 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게 더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경으로 맨날 이 모양으로 하니까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메이저 여성 정치인이 잘 안 나와요. 실제로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 이런 외곽 조직에서 허드렛 일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일찌감치 진짜 뭐 시의원에 출마를 하든지 맨몸으로 한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 될 생각을 해야지. 주변에서 맨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저기 댓글 알바 그걸로 인생 끝나는 거라고요. 내가 답답해서 이래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냐고. 여기 이 문파 라이브 에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해도 할 말이 많아. 제가 이거 작년에 이거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봤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비판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딴 것도 조국 깔 게 많으니까 문파가 모여서 라이브를 뭘 하든 자시고 하든 아무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행사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문파 소위 2등분 3등분 되고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2위에 앉고 누구는 이 앞에 이제 청중석에 앉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여기 팟빵에서 이제 무슨 방송 하던 사람들 펀치 뭐 이런 사람들 잔뜩 있었는데 펀치 출연진이 나왔는데 거기 이제 뭐 유리라고 이제 뭐냐 그 하와이에서 교수하는 양반이 있거든요. 여자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같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 청중에서 아 쟤는 왜 저기 서 있냐고.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인 장희빈 때 나올 법한 시기 질투 있잖아요. 여자들 많이 모이면 시기 질투 하는 거. 남자도 질투를 하긴 하는데 여자들이 좀 더 심하거든요. 그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폭발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전 그걸 이제 제 본계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좀 놀고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검색하시면 그 당시 사진이 나올 겁니다. 문파 라이브 에이드라고. 문파 레이드 말고. 아마 당시 사진들이 좀 나올 텐데 여기 보세요. 누구는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누구는 앞에 앉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앉아 있고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여성입니다. 이거 나중에 구글에 검색해서 사진 보시면 거기 전부 다 여자예요. 사실 조국 집회도 이 지경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각 코너별로 소개하고 소위 말해서 어벤져스처럼 이제 이렇게 불러다가 여기서 춤도 추고 했는데 이 무대 위에 올라간 사람들 소위 이 사람들이 이제 핵심 취급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간 사람들 네임드 취급을 받았고 아마 제가 고소를 한 양반도 여기 어디 서 있지 싶은데 아니면 어디 앉아 있거나 뭐 그렇겠죠. 하여튼 핵심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는 위에 올라가고 여기 누구는 위에 앉고 누구는 바닥에 앉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오지게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걸로 두동강이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권파 그 다음에 이제 김호준파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이해찬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찬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나눠진 겁니다. 아주 치졸하게 짝이 없습니다 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서 언론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는 그런 건 관심이 없으니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제 민주당에서 문파 비율을 따지는 건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표 시절 이후 입당한 당원 비율이 80%가 넘으니 문파는 이제 당 주류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이런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과거 당원들은 이슈에 따라 지역 연령에 따라 입장이 갈렸지만 이제는 문 대통령이 하는 건 다 옳다는 식의 팬덤 성격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게 나치죠 이게. 나치 아닌 건 뭡니까 이게.
공격성을 띤 문지킴이 문 대통령을 지킨다는 원파의 핵심 정서다. 이면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은 지지자들이 못 지켰기 때문에 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내가 이런 얘기 하기 못한데 말이죠. 내가 트위터에 썼는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층인 노사모 니네가 죽인 거야. 니네가 이 새끼들아. 니네가 노무현 대통령 한참 검찰 수사받고 무슨 시기 얘기 나오고 할 때 악플을 가장 많이 낸 게 니네잖아. 니네가 등 돌렸잖아. 니네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 니네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이 새끼들아. 근데 뭘 못 지키기는 지들이 죽여놓고서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아무튼 일부 문파는 자신을 달빛 기사단이나 문꿀 오소리로 지칭한다. 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들은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온라인에서 문파나 문꿀 오소리라고 쓰인 열쇠고리나 스카프 머그잔을 구매해 자랑스레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우리인이 건드리면 눈알 터진다. 진짜 가지가지합니다. 담요인가? 담요가 하나 필요하긴 한데. 문파 대부분은 보수 야당과 검찰, 언론을 문 대통령의 적으로 본다. 이게 웃기잖아요. 아니 검찰하고 언론을 왜 적으로 둡니까? 진짜 이게 웃긴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언론이 등을 돌렸어요. 왜냐면 언론을 너무 때렸거든 양정철이가. 그리고 언론은 솔직히 삐지게 만들었어요. 아니 청와대나 각부 출입처에 보통 그 기자실을 갖다가 다 기자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기자실이 뭐냐면 각 기관마다 출입 기자들이 이제 가방이라도 놔둘 수 있는 책상이 있습니다. 독서실처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뭐 연합뉴스, 뭔 뉴스 이래가지고 거기 짐 좀 놔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삐지지 당연히. 나 같아도 삐지겠다. 내 방에 날아갔는데 그럼 뭐 이거 뭐 길바닥에 앉아 있으라는 거야? 뭐 차에 앉아 있으라는 건 뭐야? 사람을 어떻게 만나? 그다음에 출입 금지 시켜놓으니까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오케이 그럼 뭐 상상해서 쓸 수밖에. 근데 지금도 보면 검찰하고 언론은 기레기 뭐 검찰 검내기 이렇게 부르면서 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건 수사에 대해서 아무리 이런 부정부패 사건이 생겼는데 이 내용은 팩트는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이 양반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물론 그 대가리로 이해도 못하겠지만 무조건 검찰이 잘못했다 이거야.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진짜 뜻이 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이 그렇게 싫었으면 그냥 전화 한 통해서 관두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윤석열 씨 사표내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안 하잖아요. 그게 뭔 뜻인지 지금 거의 한 1년이 지났는데도 모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씨한테 기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래도 검찰이나 이런 추미애가 선을 못 넘게 카바치고 있으니까 윤석열이 검증하고 윤석열 체제 하에서 수사가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못하니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넘어오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무사하다니까. 그걸 지금 해주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밖에 없어요. 보수 정당도 윤석열을 못 건드리니까. 근데 문파라는 저 병신들은 윤석열 못 쫓아내서 안달이라고. 최강욱이나 황희석 같은 새끼들이 왜 윤석열 나가라고 저 지랄을 하겠냐고요. 왜냐면 지들이 당하고 있거든. 지들이 범죄 저지른 거 수사를 당하고 있으니 걔들 입장에서 나가는 게 낫겠죠. 윤석열이 쫓아내야 문재인 등이 없고 지들 마음대로 헤쳐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헤쳐먹으면 그걸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눠줄 것 같아요? 나중에 온팡 문재인 대통령 다 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지금 돈 벌자고 앉아있겠냐고요. 나중에 책임만 잔뜩 남아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일인데 갑자기 얘들이 여기저기서 돈을 받고 나서는 이걸 전부 다 나한테 집어 씌워.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퇴임하고 나면. 가뜩이나 퇴임해서 보수정권 들어오면 뒤를 탈탈 털기 시작할 텐데 이거 뭐 원투데이 한 변호사 아니잖아요. 그림 보이잖아. 게다가 내 친구인 노무현은 벌써 죽었어. 그것 때문에.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윤석열한테 기대지. 야 윤석열이 별 문제 없다고 해서 클리어 됐는데 왜 그 보수정권 들어와서 난리야. 뭐 이렇게 될 거라고요. 왜냐면 보수정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밑에 특수부 애들은 다 윤석열 후배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문재인 지키자고 저러고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한테 의지하는 건데,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범죄 저지른 조국, 윤미향, 그 다음에 추미애 이런 새끼들이 문재인 팔아가지고 지들 검찰 수사, 검찰이 지들 범죄 수사하는 걸 방해하려고 저러고 앉았다고요. 근데 거기 속아 넘어가가지고 소위 지지하는 인간들이 지금 검찰 욕하고 언론 욕하고 조국 두둔하고, 이거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양반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죽이는 짓을 한다니까. 생각을 좀 해보라고요. 생각을. 머리가 달렸으면. 내가 오죽이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지금 몇 년째. 작년부터 내가 이러잖아. 아, 대가리들 하고는 진짜 읽다가 내가 화가 나네. 하여튼 문파가 추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적극적인 것은, 이 논란이 결국 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주적과의 싸움이라는 50대 여성 문파 강모씨라는 인식 때문이다. 선생님 머리가, 선생님이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 잘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아줌마야. 그러면 빠져 그냥. 뭐 생각을 하고 그래. 그냥 어디 가죽 공방에 가서 가죽이나 가방이나 만들지. 짝퉁 그 에르메스인가 뭐 그런 거나 만들지. 어? 하여튼 이슈에 대해 시시각각 대응하는 기동성은 문파의 특징이다. 아니 뭐 쓰레기 같은 걸 잔뜩 써본 그게 기동성입니까? 그게 무슨 기동성입니까 그게? 외국의 트위터 분석 사이트인 트윗바인더를 이용해 우리가 추미애다 해시태그를 분석한 결과 46 하지만 이걸 직접 적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해시태그가 도달한 이용자, 그러니까 우리가 추미애다라는 걸 적고 나서 이걸 리트윗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본 사람은 46만 명인데 트위터에서 이걸 직접 적은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48명만 적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문제라는 얘기죠. 이 인간들이. 그죠? 문파들은 오프라인에서도 요일별 담당자를 지정해 추 장관 사무실에 꽃바구니를 보내는 의원자들. 아이 뭐, 예, 뭐 꽃바구니 농가한테 도움이 되면 다행이죠. 뭐 그러시든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고 기자들 밀착 취재를 막는 조국 수호대 활동을 벌인 것도 문파다. 당시 적극적으로 참가한 50대 여성 문파는 누가 시키지 않았다. 뉴스 보고 화가 나서 아는 사람들과 연락해 시간을 내서 활동했다. 라고 이분들이 뭘 했냐면, 조국 전 장관, 36일 장관하셨던 조국 전 장관의 집 앞에 기자들이 이제 사진 이렇게 찍으려고 있었는데, 그 기자들 앞에 쓱 가가지고 옷을 벗어서 이 코트 같은 걸로 카메라를 막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막, 그걸 해요. 막 춤추고 막. 그래서 사진이 안 나오도록. 참 나라 구한 일을 하셨네요. 시간도 많으신가 봐요. 이들은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민주당 소속이라도 서슴없이 공격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16일 라디오 방송에서 추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이런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뒤 이틀간 250여 통의 항의 전화와 400여 통의 비난 문자를 받았다. 문자는 복수로 보낼 수 있다 치고 250여 통의 항의죠. 결국에는 한 250명이, 많아봤자 250명이 걸었다는 얘기겠죠. 올해 초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은 문파의 공격 끝에 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실 가장 나쁜 놈들이 말린 신우이라고, 민주당 이 새끼들이 가장 나빠요 진짜. 민주당 지도부가 이거를 적절히 눌러주고 컨트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들이 부안해동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떡하려고, 대선 경선 때는. 그래서 얘기가 나옵니다. 든든한 응원군이지만 두려운 존재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문파는 든든한 응원군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야당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파의 공격성은 부메랑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들은 후원금과 응원 메시지를 보내다가도 어떨 때는 호되게 비판할 수 있는 두려운 존재라며 메시지를 낼 때마다 영린을 건드릴까봐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조금 칭찬하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막 통장으로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럼 막 과자도 보내주고 막 응원 메시지 잘합니다.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하는데 한번 비판하잖아. 이거 정부에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또는 이재명 편을 든다든지 이러면은 18원이 막 들어오고 통장으로
그다음에 막 너 그런 인줄 못 봤, 너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 내가 낸 후원금 돌려달라. 이러면서 계좌번호 나오고 막, 안 그러면 고소하겠다. 또 내가 보내준 과자 그거 다시 보내주라. 뭐 이런 이게 뭡니까 이게 미저리지 이게 미저리. 그냥 사생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양반들 눈치를 봐야 되냐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저도 트위터 같은 걸 쓰는데 간혹 가다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쓴 트위터 내용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고쳐달라든지 이렇게 뻔뻔하게 대놓고 이건 고쳐라 이건 지워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내 트위터를 왜 네가 평가하고 네가 지우라 말을 합니까? 뭐 나한테 뭐 돈 주세요? 월급 주세요?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팬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거는 저는 원스트라이크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한번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면 저는 그거 바로 그냥 목을 쳐버려요. 이빨 드러낸 사람을 같이 끌어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 문파에 경도된 발언이 설화를 낳기도 한다. 말 잘못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추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는 논평을 냈다가 비판을 받고 5시간 만에 유감을 표명했다. 왜냐하면 전체 여론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당 안팎에서 추 장관 아들을 몸이 아픈데도 병역을 마친 모범 사례로 설명하는 문파 논리와 흡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니까 바보란 얘기지, 인간. 뭐 어떻게 그러니까 더 심한 욕을 하고 싶으면 참겠습니다. 혹자는 내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리스크로 문파의 내분 가능성을 꼽기도 한다. 그렇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자중질환으로 해서 끝나는 겁니다. 예전에 고구려가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이가 서로 싸움박질 해가지고 무너졌듯이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또 백제도 서로 싸움질해서 무너졌잖아. 백제가 그 좌평직이 뭐 12좌평인가 있었는데 그 의자왕이 지 아들내미 12명한테 그 12좌평을 한 번 더 만들어가지고 걔들을 쫙 깔아줬어요. 그냥 아들내미 12명을 좌평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좌평이라는 게 좌평회의가 그 상자평이 주재하는 좌평회의라는 게 뭐냐면 각 백제 안에 있는 각 지역별 작은 국가들의 호족들 연합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여시 뭐 무슨 시가 다 하나씩 좌평벼슬을 가지고 일종의 부총리입니다. 좌평벼슬을 가지고 12명이서 이렇게 협의해서 뭘 하는 건데 24좌평인지 12좌평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협의해서 하는 건데 그 중에 절반을 의자왕이 아들내미를 꽂았다니까 왕자들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소야대 전국에서 갑자기 국회의원 수를 2배로 늘린 다음에 지가 임명을 해 국회의원을. 이렇게 되면 일단은 좌평 회의에서 이 표결로도 밀리고 또 두 번째는 아니 내가 이 좌평직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 가문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고생해서 좌평이 됐는데 저 새파랗게 젊은 부여풍 저놈이 아니 나이도 20살밖에 안 된 게 좌평이야? 왕아들이라고?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엔 그 얘기 나온 거예요. 당나라가 기벌포에 들어왔을 때 의자왕이 좌평들에게 야 니네 지방군을 좀 내가지고 같이 좀 방어를 하자. 왜냐면 백제가 군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한 15만 정도 동원할 수 있었는데 계백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한 이유가 뭐냐면 왕이 데리고 있는 직속군사 부대가 5천 명밖에 없습니다. 계백하고 왕이 관리하던 계백이 그때 왕실 수비대장인가 뭐 그랬거든요. 걔들 빼고는 나머지 귀족들은 군대를 안 내줘요. 이거 딱 그 황산벌의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 나죠. 이게 오돌나라인가? 부여시 나라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아니냐 이거지. 의자왕님 나라 아니셔요. 이러면서 의자왕님이 가서 싸우셔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분이 나고 쪼개지는 겁니다. 그렇게. 뭐 앞으로 안 쪼개지겠습니까? 보시죠. 경선 과정에서 문파들이 이낙연파와 이재명파로 나뉘어 혈투를 벌이면 내상이 적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그럼 이제 안철수 씨가 둘 다 이렇게 지게 짝대기로 때리고 조개만 주면 되는 거죠. 네, 안철수 씨가 보수 후보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스미더스가 안철수 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안철수가 지금처럼 국민의당 기호 3번 달고 나오시면요. 아무리 평생 나와도 당선 안 됩니다.
무릎을 꿇든 뭐 겨드랑 뭐냐 저기 가랑이 사이로 기든 아니면 가서 읍소를 하든 나중에 배신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그 국민의힘 그하고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단일 후보가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니들 백날 해봤자 안 돼요. 총선에서 한번 작살 났으니까 태극기들도 이제는 야 대선은 밀어주자 해서 그 보수 밀어줄 거라고요. 실제 이들은 서로를 똥파리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빠 그러니까 이제 똥파리라고 부르는 거는 이재명 지지그룹에서 이낙연 지지그룹을 똥파리라고 부른다는 얘기고요. 이전에 똥파리는 이재명 씨를 욕하던 사람들을 똥파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똥파리라는 거는 처음에 누가 만들었냐면 제 기억으로는 그 이동형 씨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 똥파리 같은 놈들 이러면서 이제 만들었거든요. EJ에서. 그리고 이제 이 보면 이제 그 이낙연 지지그룹에서는 이재명 지지그룹을 뭐라고 부르느냐? 낙지사 또는 이제 가장 많이 부르는 명칭이 찢바. 그러니까 찢어버린다 할 때 찢자하고 그 바를 부르는 겁니다. 그 찢어버린다는 얘기는 왜 나왔냐면 이제 이재명 씨가 그 전화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그 형수한테 욕하는 거기서 이제 뭘 찢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창 욕을 했는데 그 녹음 파일도 사실은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그 큰 형의 이제 이재선 씨의 부인인 그 형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어머니죠.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이게 전화상으로 화를 내고 막 하다가 뭐 뭘 찢어버린다는 욕을 했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이재명 씨가 듣고 형수한테 전화해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와중에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뭘 찢어버린다는 욕을 할 수 있냐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딴 욕을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형수한테 따진 건데 요거를 앞뒤를 다 잘라내고 야 이재명이 형수한테 뭘 찢어버린다고 욕했다. 이것만 퍼뜨린 겁니다. 이건 억울하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건 아니지. 이거 뭐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러면 막말로 이낙연 씨가 하루에 한 대여섯 병씩 막걸리를 마시는데 그래서 국무총리 할 때 전체 기간 동안에 마신 막걸리가 뭐 몇천 병이 된다던데 그럼 지금 뭐 그냥 맨날 그냥 막걸리만 먹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혼자 마신 게 아니잖아요. 그 저기 참석자들하고 만찬하고 뭐 누구 만나고 나눠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기 제가 알고 있기는 한 2,000병인가? 1,600병에 2,000병인가 마셨다고 하거든요. 막걸리를. 다 세 보니까. 그것도 세고 앉았냐마는. 근데 이낙연은 뭐 맨날 저기 하루에 막걸리 한 번씩 먹고 잤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온당한 비판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상대편을 비판하기 위해서 팩트를 조작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당원 게시판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고 문파에 넘치는 운동 에너지가 당을 어디로 몰고 갈지 당 관계자들은 긴장하는 시선으로 보는 중이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제욕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인터뷰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문프 지키기 위해 시간 쪼개 하루 80여 건의 트윗 생산 출산이 아니라 생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50대 문파 강모씨 여성은 2012년 문 대통령 팬클럽 활동에서 출발해서 이듬해인 2013년 팩스로 민주당에 입당한 고참 권리당원이다. 권리당원은 별거 아니고요. 그냥 저기 매달 당비를 내는 분들을 권리당원이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거장판 기사단 같은 거죠. 예. 물론 거장판 기사단이 돈 내는 분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홍보라도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고마운 분들에게 앞에 권리 하나 붙여가지고 일반 당원들하고는 좀 차별성을 둔다. 그러니까 다 돈을 아예 입당만 하고 돈을 아예 안 내거나 아니면 돈을 그냥 생각할 때 한 번씩 내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매달 그래도 이게 쪽쪽 빨려주는 분들이다. 뭐 이런 의미고요. 지난해 10월 12월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주변을 취재하는 기자를 만난 조국 수호대 활동도 벌였다. 바쁘시네. 권리당원이시고 수호대도 하시고. 비교적 이런 시기부터 문파였던 강 씨는 민주당이라도 문프에게 피해주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다. 네 남편은 아니야 이거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진짜.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인데 이렇게 그 막말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은데 네 남편은 지금 점심때 뭐 먹었는지 아시냐고. 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강씨와의 일문일답. 이게 지금 시간이 좀 길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한 50분 접어들고 있는데 이게 1부, 2부, 3부, 4부짜리니까 시간이 3시간이 되든 4시간이 되든 이거 다 끝내고 1부 끝낼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문파의 그 강의대전, 강의자전, 아니 문파의 경국대전 같은 그건 한번 정리를 하겠다.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았나? 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정알을 못 시겠다. 정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준말입니다. 2012년 대선 때 사람 하나 보고 찍었고 그 다음부터는 팬클럽에도 가입해 활동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50대 강 씨는 여성, 정치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문재인 얼굴 낯짝이 좋아가지고 찍은 사람이에요. 입당 계기는 무엇인가? 입당이라는 거 공산당 입당하는 것 같은데. 입당 계기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이후 당내에서 모욕을 많이 당하셨다. 아니 그렇게 밀어줬는데 떨어졌으니까 박근혜 같은 거한테 졌으니까 당연히 모욕을 당해야지. 사람이야 그게 박근혜한테 진데? 진 게? 당시 내가 당을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네가 뭐라고 정치도 모르는 양반이 문재인 씨한테 당을 나오라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당원 생활, 그러니까 이런 노예 생활, 산업이 생활을 오래 하시면 마치 자기가 무슨 한 2선, 한 3선 의원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민주당이 낸 돈이 얼마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 대통령은 당을 나올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당에 들어가서 지켜드리자는 생각으로 입당했다. 참 단순합니다. 이게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하고 같은 마인드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뭐 JMS 있잖아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 뭐 JMS 정명석이가 이렇게 저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이런 양반들이 소위 말해서 뭐 진짜 다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재산도 바치고 뭐 정신도 바치고. 문파끼리 주로 어떻게 소통하나? 나는 트위터를 이용해 주로 정보를 공유한다. 우리가 분명히 나한테 욕한 양반이라고, 이 양반이. 그 50대 강씨 아마도 심플 라이프 거다 아니면은 뭐 그 중에 하나겠지. 그런 쩌리 중에 하나일 텐데 분명히 저한테 욕도 했을 양반이에요. 온라인 당원으로 들으신 분들은 온라인 소모임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단톡방이 있다니까요. 얘들 단톡방도 있고 트위터도 하고 단톡방에서 협의해가지고 트위터에서 이제 누구 공격한다든지 이런 걸 조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요즘 트위터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나? 조국 전 장관님 관련한 내용이나 정부에서 나온 정책 자료를 자주 공유한다. 특히 잘못된 보도에 대해 바로잡는 내용을 많이 공유한다.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도 트위터에는 그 군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올리는 얘기가 많다. 그런 것도 공유한다. 그러니까 군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올리는 얘기를 공유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병장으로 있어 봤는데 병장 회의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라든지. 또는 뭐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다 그냥 그 말로 그냥 다 했어. 이런 확인도 안 된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돌아보면서 이게 맞나 보다 해서 이제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퍼지는 거죠. 문파가 왜 조국 추미애 장관의 사수에 나서나?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이 질문. 일단 답변 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안 보고 문파가 왜? 그러니까 나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이 양반들은 무슨 거창한 논리로 무슨 정교하고 복잡한 대의 명분으로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애들을 지킬까? 문재인 지지자는 애들이 도대체 왜? 봅시다. 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보수 야당과 검찰 언론의 공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를 무사히 마치려면 정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 범죄를 저지른 걸로 의심되는 조국 추미애를 왜 사수하냐고 했을 때 검찰과 언론이 얘들이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얘들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조두순은 왜 안 지켜주십니까? 조두순이나 있잖아요. N번방의 그 조주빈 이런 애들
걔들도 검찰하고 언론이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하는데 걔들은 왜 안 지켜주세요? 걔들도 지켜주셔야지. 안 그래? 되게 선택적으로 지키시더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아시잖아요. 본인 스스로를. 정알못이라며. 그럼 왜 깝죽거려요? 여기 이 동네 들어와서. 그러다가 고소당하고 전과 생기고 하는 겁니다. 괜히 오바질 해가지고 본인이 뭐라도 된 듯이 타인에서 함부로 평가하고 뭐 트위터는 원래 그런 데니까 그런 건 좋아. 근데 그러다가 선을 넘는다고요. 잘 모르잖아. 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시잖아. 근데 글 쓰다가 선을 넘어요. 해산은 안 될 짓이 있거든요. 근데 해산 안 될 짓을 하셔가지고 걔는 고소 고발 당해서 벌금 내고 아마 저한테 당하신 분은 실형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혐의가 4개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되게 직접적으로 이제 그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실형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 감옥에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강 씨는 트위터에 하루 80여 건의 게시물을 올린다. 조 전 장관의 게시물을 포함해 리트윗한 글들이 대부분이지만 적지 않은 숫자다. 언제 트위터를 하나? 그 틈틈이 시간을 쪼갠다. 직장 다닐 때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했다. 문파 가운데는 2017년 대선 때 자신의 연차를 다 모아 한 달을 쫓아내는 분도 있다. 저도 그렇고 모두 일반 시민이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알아. 누가 뭐라고 그러냐? 알아. 그러니까 뭐 낚시 다니는 사람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취미 활동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뭐 돌멩이 줍는 사람도 다 각자 취미가 있는데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것들은 그냥 맘대로 하시라. 라고 이제 여러분이 어디 산에 가서 뭐하니 하루 종일 뭐 산 아래를 내려다 보든 아니면 물속에 이렇게 얼굴을 쳐박고 물속에 물고기들을 쳐다보든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낭비하든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다 자유거든요. 그래서 국호 앞에 자유가 붙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 후반인데 남은 목표가 뭔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영에 좋은 사람으로 차기 정권을 안정되게 했으면 좋겠다. 퇴임하시고 양산에서 편하게 지내시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니들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건 1도 관심이 없고 그냥 문재인이 양산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만 바라는 거잖아. 미친 거 아니냐고.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니가 데리고 살든가. 아 진짜 존나 짜증나네. 최근 박용진 의원의 발언을 놓고 당내에서 비판이 많았다. 어떻게 보았나? 자기가 튀기 위한 발언을 한 거라고 본다.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그런 말을. 저희는 민주당이라고 다 옹호하지 않는다. 내 자식이니까 때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What? 그 한 달에 돈 한 5천원 만원 내시고 너무 많은 걸. 그러니까 제가 늘상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야 500원 내고 떡볶이 순대 오뎅 뭐 김말이까지 먹으려고 드냐? 이런 게 있는데 딱 지금 그 짝이잖아요. 지금 돈 몇 푼 낸다고 그거 같지도 않은 돈 내면서 뭐 아주 갑질을 하시려고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뒤가 더 웃깁니다. 박영선 장관은 과거에 미웠지만 요즘은 일을 잘해서 좋다. 아줌마 언니 아니에요. 박영선이 이 양반이 진짜 무서운 양반이고 그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아작낼 사람이 박영선입니다. 과거에 앞으로 더 미워지실 거예요. 추미애는 박영선에 비하면 진짜 추미애는 천사예요. 천사. 박영선에 비하면. 그러니까 정할못이라니까. 박영선이 어떤 양반인데 박영선을 좋다 그래. 야 진짜 나중에 문재인 씨 그 무덤에 이게 삽꽂을 인간이 박영선이에요. 진짜 잘 모르시네. 전당대회 때 어떤 기준으로 투표했나?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이제 그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했냐? 문재인 대통령과의 합을 기준으로 뽑는다. 그럼 고민정을 뽑았어야지. 안 그래? 아우 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제 멘탈을 좀 회복하고 나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